법 해석을 갖다가 판사마다 하나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다르게 180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안녕하십니까. 나쁜 판결, 꼼수 판결, 썩어 빠진 판사 새끼들 깔끔하게 쓸어주는 아재TV 마산의 마산아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경심 교수님의 이 1심 판결문, 이 1심 판결문이 얼마나 엉터리 판결이고 모순된 판결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입니다. 오늘 항목은 2번 위법 수집 증거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그 중에서도 다항목입니다. 강사 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 강사 휴게실 PC. 이 강사 휴게실의 이 PC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경심 교수 측의 변호인은 이게 동양대 PC가 아니라 정경심 교수 개인의 PC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 제출을 하는 이 과정이 처음부터 위법이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다항목에서 3번 내용입니다. 3번 세 번째 문항입니다. 강사 휴게실 PC에서 추출한 정자정보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그리고 제129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득한 증거에 해당함. 그러나 위와 같은 절차자만을 이유로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바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강사 휴게실 PC에서 추출된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함. 이 완전히 이게 모순된 항목입니다. 이 문항 자체가요. 자,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9조가 규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득한 증거물이라고 했습니다. 강사 휴게실에 있는 이 PC가, 이 강사 휴게실에 있는 이 PC의 증거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9조의 절차를 위반한 증거다. 한마디로 절차를 위반을 했으나 적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규명,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해서 이 전자정보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129조의 이 절차를 위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인데 그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는 이유가, 이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적법 절차의 원칙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칙. 법 절차를 위배를 해서 이 증거를 수집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놔놓고, 근데 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 사유가 적법 절차의 원칙에 의해서 이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답니다. 네, 한마디로 이 문항 자체가요, 완전히 모순된 문항입니다. 이 말 자체가, 이 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이 증거 능력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절차의 하자가 있어. 절차의 하자가 있는데 증거 능력을 배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증거 능력을 배제를 할 수 없는 그 사유가 법 절차의 원칙 때문에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해야 된답니다. 법 절차를 위배한 증거물인데 법 절차의 원칙 때문에 증거물을 인정한다. 참 기가 찹니다. 그 절차의 하자만을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절차적 하자. 그런데요, 지금 이 절차적 이 절차 문제를 두고 또 다른 이 판단이 있습니다. 다른 판단을 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윤석열의 정직 2개월 처분, 이거 홍순옥입니까? 이 판사 일마 이거. 일마 이거는 이 절차 문제를 어떻게 판결을 했느냐? 한번 볼까요? 재판부는 징계 처분 절차에 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 과정에 하자가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본인 청구 성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건 무슨 얘기냐? 윤석열의 이 징계 절차에 징계위원회 이 과반 의결을 7명 중에 4명을 볼 것이냐, 아니면 4명 중에 3명을 볼 것이냐, 이 부분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근데 재판부는
7명 중에 4명이기 때문에 이 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홍순욱이는 바로 이 절차가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윤석열의 징계가 부당할 수 있다, 부당하다, 잘못된 처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뭐라고 했느냐? 재판부 성향문건에 대한 매우 부적절했다. 재판부를 성향문건을 만든 거, 이거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감찰 이러한 문건들, 이것도요 징계의 사유가 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징계의 사유는 인정이 되나 이 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을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이 윤석열 징계에 대한 이 판단을 한 또 다른 판사인 홍순욱 맞습니까? 이 판사의 판단입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는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절차에 흠결이 있더라도, 법적 원칙, 그리고 실질적, 진실규명, 이것 때문에 법적인 이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 홍순욱이는, 또 다른 판사인 윤석열의 징계, 행정 판결을 맡은 이 홍순욱이는, 절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윤석열을 징계를 할 수가 없다네요. 이 절차에 하자라는 이 흠결을 가지고 윤석열을 징계를 한 이 판사와 정경심 교수의 1심을 판결을 한 이 판사는요, 이 절차의 흠결을 가지고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판사들 지 마음대로, 지 꼴리는 대로, 법을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지 꼴리는 대로. 법 해석을 갖다가, 판사마다, 하나의 의미를 두고 이렇게 다르게, 180도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게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윤석열에게, 무조건 검찰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판사 새끼들이, 다른 판단을 180도로 이렇게 법 해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3번, 인턴 및 체험 활동 확인서 관련 공소사실. 이 3번에, 바 항목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관련된, 판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양대 총장 표창장, 이 중에서도 7번 항목이네요. 7번 항목에서 네 번째, 7번 항목에서 네 번째 문항입니다. 피고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하단에 동양대학교 총장 최승혜 및 총장 직인 부분이 조민의 최우수상 상장 파일에서 유래된 것인지 여부이고, 나머지 기재는 범법 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총장 직인의 생성 사실이 인정되면은 증거조사 결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방법으로 총장 직인 JPG 파일을 생성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총장님 직인 JPG 파일을 생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증명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총장 직인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 재판부의 얘기대로 이 위조를 하는데, 이 방법이, 이 총장 직인을 갖다 붙이는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더라도, 그리고 전체적인 이 표창장을 위조하는 이 순서나 방법이 검찰이 제기한 이 공소사실에 적혀있는 이 순서나 절차와 이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더라도, 이 표창장이 위조가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 측이 변호인 측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제기된 절차대로 하면은
이 표창장 위조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예, 증명을 했죠. 근데 그 앞전에 검찰이 예, 핵심은 빼놔놓고 예, 이 껍데기만 예, 갖다 붙여가지고 표창장을 위조를 했습니다. 위조가 가능하다라고 예, 시연을 했습니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 시연 내용만 인정을 해서 이 검찰이 지네들이 공소장에 제기한 이 순서대로 이 절차대로 표창장을 위조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어쨌든 간에 검찰이 이 표창장 위조를 재연을 했으니 예, 검찰이 표창장 위조가 재연이 되었으니 이거는 표창장 위조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네, 이걸 예, 판단을 한 이유를 예, 나타낸 문구입니다. 이 문구가. 네, 그리고 또 예, 동양대 총장 표창장 예, 이 세 번째 조항에 세 번째 문항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는 조땡의 이름 옆에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동양대의 다른 상장 그리고 수료증에는 수상자 또는 수료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임.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다시 돌아가서 예, 네 번째 보면은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거 공소장에 그러니까 피고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하단에 동양대학교 총장 최승혜 및 총장 직인 부분이 예? 조민의 최우수상 상장 파일에 유래된 것인지 이 여부이지 나머지 기재된 이 방법을 나머지 이 기재사항들은 방법을 구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 표창장 직인이 찍힌 게 표창장 직인을 갖다 붙였다는 거 이 사실이 중요한 증거이지 나머지 사실들은 그냥 방법에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진실의 여부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어.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앞에서는 또 예, 다른 표창장과 예, 이 수료장에는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조민의 이 표창장에만은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허위이다. 네, 다른 항목들은 크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동양대 총장이 표창장 직인을 그냥 갖다 붙였다는 거, 이 생성을 했다는 거 이게 핵심이지. 다른 다른 내용들은 크게 이 핵심의 문제가 아니야. 예, 그랬는데 요 앞에서는 또 예, 주민등록 번호 예, 기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실 여부가 예, 허위라고 이게 예, 허위의 증거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앞뒤가 완전히 모순이지 않습니까 이거? 네, 완전히 예, 엉터리 문항입니다. 총장 직인의 생성 사실만 인정이 되면은 증거조사 결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방법으로 총장 직인 파일을 생성한 사실이 인정이 되거나 총장 직인 파일을 생성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증명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예, 방법이 다르고 절차가 다르고 이 사실이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예, 유죄라는 겁니다. 공소사실에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이 사실에 나와 있는 이 절차상 순서상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 예? 이 총장 직인 파일만 그냥 생성을 했다는 게 이게 인정이 되면 유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극단적으로 이 살인범 예, 살인죄에 대한 예, 형사재판을 할 때 극단적인 예를 살인죄로 이 검사는 이 살인범의 이 살인 예, 도구와 예, 살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얘기는 칼입니다. 칼로 찔러서 예,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 공소장에다가 예, 제기를 했습니다. 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런데 예, 국가수에 예, 피해자의 부검을 의뢰를 해보니까 칼에 찔려가지고 죽은 게 아니라 예, 둔기 그러니까 망치에 머리를 맞아서 얘를 이 피해자가 죽었다. 그러면 완전히 이거 다른 거 아닙니까? 사실이요. 범행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요, 칼에 찔려 죽었거나 망치에 맞아서 죽었거나 어쨌든 간에 범행 방법이 검찰이 제기하니 공소장에 제기하니 내용과 다르더라도 어쨌든 간에
피해자가 죽었으니까 니는 살인죄야. 방법이 칼로 찔렸던, 검사는 칼로 찔렸다 그러는데, 이 국과수에서 부검을 한 이 과학적인 증명은, 아니, 망치에 맞아 죽었어. 그래도 니는 살인죄야. 네, 이런 판결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정경심 교수의 이 재판부가요. 이 완전히 엉터리 판결 아닙니까? 예, 한마디로, 이 검찰은 이 살해 도구를 칼이라고, 예, 공소장에다가 명시를 냈는데, 칼로 죽였다라고, 예, 기소를 했는데, 국과수에서 이 과학적인 수사를 해보니까 칼이 아니라 망치더라는 이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면은, 아무리 이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검찰이 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망치라면은 이 검찰은요,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 혐의를 입증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검찰이요. 그러면은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무죄지요. 검찰이 범행 사실을 100% 입증을 못했는데, 이 범행 도구가 칼과 망치라는 차이가 있는데 당연히 무죄라고 판결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경심 재판부의 뭐 임정엽이, 김선희, 그리고 권성수 이런 애들은 유죄라고 판결을 한 겁니다. 이 완전히 엉터리 판결을 한 거죠. 한마디로 판사 자질도 없는 것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판사질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판결도 이렇게 엉터리 판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제가 앞쪽에는 이야기했지만 형사재판의 절대적인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건 한마디로 한 사람의 범죄자를 체포를 하고 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억울한 피해자가 안 나와야 된다. 이게 형사재판의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안 나오도록 해야지요. 네, 이 사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나가시면서 꾹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